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가 간밤에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나스닥도 같이 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음, 자, 관련 뭐 뉴스 하나 보자면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어,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 소송 판결, 일단 60일 시정기간 부여.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과장되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는 결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뭐 영업 정지를 당한 건 아니고 어 일단 이렇게 시정 기간 부여, 그래서 60일 안에 이제 시정을 해가지고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금만 뭐 이런 일 생기면 막 걱정부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나 이제 자동 운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제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네. 이건 뭐 그냥 판단하기 나름이죠. 예. 지금 뭐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급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예. 어, 근데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이번 결정은 자동 운항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명령으로 현재 고객들은 문제 삼지 않는 사안이다. 판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음. 자, 근데 뭐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제 괜히 이제 좀 걱정되니까. 네. 그래서 위기, 그러니까 오 하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AI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연일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쏘아올린 AI 회의론. 예. 자, 뭐 서로 뭐 순환 출자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지출 비용. 그러니까 뭐 이만큼 지출해 갖고 이거 언제 돈 다 회수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음. 그다음에 이 기업이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는 칩을 팔고, 오픈 AI는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 받고 그걸로 다시 칩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오라클도 뭐 그렇고요. 이런 논란들. 예. 사실 뭐 기업에서 보면은 요만큼 투자해 갖고 이렇게 벌면은 대박이잖아요. 예. 근데 투자 많이 해 갖고 요만큼 벌면은 뭐 똔똔이잖아요. 네. 그렇게 뭐 대박일 것 같지는 없잖아요. 음. 조금 투자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야지 그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익이 좋은 게 그거죠.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근 그 보면은 이제 소비하고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지금 실업률, 예. 실업률도 늘고, 소비도 감소하고 물가는 약간 올라오려고 하고 막 이런 지금 침체의 기운이 여기저기서 그 데이터, 그 통계들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뭐만 보면 우리가 걱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예. 어,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반도체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좋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다가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해 갖고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계속 그 개발비,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뭐 바로바로 그냥 뭐 이번 분기에 뭐 투자해 갖고 다음 분기에 바로 뽑아내고 막 그러진 않죠.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AI 쪽은. 자, 이제 그래서 오라클이 좀 많이 내렸고 그 AI 관련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뭐 사운드 하운드 AI라든가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리게티, 그다음에 뭐 AI 말고도 그러니까 소형 테마주들, 그 양자 컴퓨터 종목들 다시 봄에 상승이 시작됐던 가격대 정도까지 다들 내려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테마주들, 상승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이제 그 봄에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호감을 많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이 정도죠. 뭐 그 이하까지. 예. 자, 어, 그러니까 일련의 이 관련된 이 상황, 이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열광, 환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환호가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시 이제 그 환호를 했다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테슬라도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해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도 뚫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어, 이 항상 그 작용 반작용, 예.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다가 이제 정반합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 변증법식으로 어떤 이쪽 방향에 대한 어떤 정의 의견이 있으면 항상 그거에 대한 반된 의견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합일점을 찾게 돼요.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래 계속 가자. 아니야 내리자 이렇게 이게 이제 정반합의 원리거든요. 주식에서 서로의 이제 의견들 그다음에 때때로 나오는 뉴스들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이거 이 상승은 지속이 돼야 돼 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근데 항상 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반 의견이 나오고 그 중간에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계속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야 내려야겠다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와 하고 올라갔다가 계속 가는 건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막 하죠 이렇게.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내렸었죠. 예, 내리고 거기서도 계속 내리는 건 아니야. 근데 사실 상승에 대한 하락이죠. 예, 그러니까 정에 대한 반의 의견이 있었고 여기서 아니야 계속 가자. 예, 갔는데 또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오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술적 분석에는 또 이 주가 심리학도 있어요. 예, 주가 심리학 측면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매수세가 최대의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대량 거래량이 붙고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다. 쭉 상승을 만들었다. 이것은 최대치의 힘을 썼다. 근데 세게 힘을 주고 또 힘주고 계속 힘주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상승을 하면은 이제 크게 상승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이게 좀 이렇게 약하게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상승 뭐 어떤 랠리나 아니면 단일 봉으로 크게 상승한 거나 인제 그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보면은 지금 어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어 이 매수세,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인제 매수세가 최대의 막 힘을 쓴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최대의 힘을 썼다는 것은 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딱 급락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 매도세가 어 이 단기간에 인제 압축이 되어서 그냥 완전 쏟아 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내려갈 힘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인제 상승은 또 반대예요. 이게 막 연일 상승을 하는 거죠. 막 연일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막 중간에 막 큰 음봉도 없이 그냥 양봉, 양봉, 양봉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런 데도 그렇고. 이렇게 랠리를 보일 때 보면은 매수세가 막 연일 힘을 쓴 거죠, 최대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가기가 인제 헐떡헐떡거리면서 인제 힘이 부족해 갖고 더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제 이런 고갯마루 같은 데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인제 매수세는 힘을 다 썼고 어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상승 시에 보면 매수세가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고갯마루에 딱 오면은 매수세가 가장 약해지는 구간, 약해지는 순간, 가장 약해지는 순간, 이걸 노려서 매도세가 공격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매수세가 막 한참 힘을 막 뻗고 있을 때 있죠, 이럴 때. 이럴 때 매도세가 공격을 해 봤자 매수세가 막 한참 힘을 뻗고 있기 때문에 또 배경에는 호재라는 배경을 또한 뒤에다 딱 같이 인제 뒷배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참 기세등등할 때는 거기 가서 뭐 싸워 봤자 뭐 싸움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매도세들은 '그래 뭐 지금은 니네들 막 올라라. 그리고 니네들 힘 다 거의 다 인제 다 쓰고 힘 빠지게 되면은 그때 공격하겠다.' 그러면 그때 어 하락시키기가 수월하죠. 예. 그래서 최근 이게 너무나 인제 뭐냐면 랠리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인제 거래량도 많이 인제 늘어나고 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만 보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악재가 나와요. 주가만 상승했다 하면은 악재가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인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SNS에서 말싸움을 심하게 해 갖고 막 "신당창당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가만 상승했다 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러니까 이 이것도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날 보면은 인제 머스크가 다시 인제 공화당 지지를 선언하고 막 그랬던 날이었고 인제 신고가 돌파한 날이었고 근데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예 마치 인제 자신의 정적 이렇게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정적이 된 이 머스크와 테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판결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음 근데 글쎄요. 인제 테슬라 같이 이렇게 큰 기업을 뭐 영업 정지 같은 것을 시킨다는 것이 이게 좀 가능한가? 네. 어 자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린 거죠. 매수세의 그 상승이라는 것은 매수세가 최대치의 힘을 쏟아부은 거다. 예. 그러면 이 상승이 진행된 한 요쯤 와서는 매수세의 힘이 점차 약화가 된다. 그때를 노려서 매도세들이 하락을 시킨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제가 이제 전날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요 라인이 있잖아요. 저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락을 했다가 돌파를 할 때 보면은 이 라인이 좀 이렇게 저항 역할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헤딩 맞고 떨어지고 헤딩 맞고 떨어지다가 한번 돌파를 하죠. 여기 안착이 안 됐고 이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 쪽으로 가려면 요 라인을 넘어서 여기서 안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버렸죠. 예. 근데 이렇게 안착 돌파 이게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상승 N자형. 예. 그러니까 21선 눌림목도 사실 뭐 똑같은 거예요.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라인 밑에 있다가 돌파 후 안착하고 여기를 다시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못 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내려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에는 이 라인을 깨트리고 예, 요 밑에 다시 여기를 재돌파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려면 이전에 있었던 과정과 똑같아요. 예, 여기도 다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재돌파해서 올라가고 이것도 사실 이제 주가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일봉에서도 보면 이제 120선이 있죠. 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이 120선을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를 추가로 이제 하향 돌파하고 이거 상승 이제 하락 N자형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를 깨면서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있고 여기서 120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재상승하면은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좀 조정 기간을 이렇게 좀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승 후 조정을 했다가 또 상승한다. 이러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올 봄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욕심에는 조정은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상승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조정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고 그 조정만 오면은 무슨 뭐 대공황이다 무슨 뭐 침체다 AI가 꺼진다 무슨 금융위기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조정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예. 계속 맨날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상승했다가 하락이 시작되면은 마치 막 뭐 대폭락의 시작이 된 것이냥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이때도 보면은 여기가 깨지면 좀 추가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다고 나쁜 게 아니고 매도세가 계속 연일 하락을 하면서 매도세가 최대치의 힘을 썼죠. 예. 그럼 여기가 이제 매도세가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때 매수세가 들어오면 매도세를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